네, 안녕하세요. 유로모니터 문경선입니다. 아직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네, 초반에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다음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K-웨이브라고 하죠. 한류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한류라는 표현이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욘사마 이때부터 있었던 표현인데 혹시 욘사마 다들 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별로 반응이 아직 없으신 거 보니까 욘사마 아직 모르시는 분들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한류가 또 굉장히 새롭게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해외에 있을 때 한국인으로서 뿌듯함도 많이 느끼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한류 K-푸드에 대한 얘기는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현지에서 이를 소비하는 그 로컬의 시각에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로모니터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시장조사 기관이고요. 해외 100여 개 국가에서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현지 언어로 직접 현지 업체들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시장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보다 현지 기업 소비자의 시각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는 매년 30여 개의 FMCG 산업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고서나 경제지표,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 아직 유로모니터가 뭔지 오늘 사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고 나면 유로모니터가 이런 거 만드는 데구나라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 자료는요, 제가 오늘 이 발표 말미에 QR코드를 하나 공유 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다운받으시는 자료 중에는 저희 자료가 없으셨을 텐데 이따 그 QR코드 통해서 자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자료는 저희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발표 외에 다른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안내 문구를 좀 드려야 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착석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도 발표를 좀 앞에 하셨던 훌륭한 연사님들처럼 좀 역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하는 이 분석 내용이 단순히 우리 연구원들의 피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서 수치에 근거한 분석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전달드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숫자들을 다 기억을 못해서 조금씩 메모를 참고하면서 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웨이브의 영향력이 실제로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통계 자료 한번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로모니터의 트래블 데이터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한 2024년 한국 방문자의 수를 비교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각 국가들에서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 방문자 수가 좀 줄어들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 숫자 자체가 지금 20% 30%씩 2019년 대비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자 수도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확실한 건 싱가포르에서 해외 출국자 수가 19년 대비 24년도에 12%나 감소를 했는데 한국에 방문한 싱가포리언은 무려 5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만도 출국자 수가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방문자 수는 증가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북미, 서유럽, 다른 해외 국가 방문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현재 한국 방문은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여행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나 꼭 방문해야 할 곳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K-웨이브 지수 다양한 K-웨이브의 척도 이런 거를 보기 위한 자료들을 참 많이 내고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지의 시각을 좀 보고 싶어서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교와 현지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K-팝 유튜브를 가장 즐겨 듣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가 K-팝 듣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K-팝을 듣는 것 같은데요. K 콘텐츠를 통해서 형성된 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에 87%의 응답자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 관심을 토대로 기꺼이 한국을 여행지로 실제 선택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자료는요, K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소비재 수출 데이터입니다. 한국 소비재 수출의 약 60%가 거의 자동차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살짝 발라내고 조금 소프트한 FMCG 위주의 소비재 수출 실적을 봤더니 사실 22년부터는 지금 수출이 약간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한류의 가장 중요한 가공식품은 13%, 농산물은 5%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K푸드를 견인하고 있는 즉석밥, 김밥, 볶음밥 같은 이 곡물 가공류 품은 농산물로 아예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카테고리 역시 지난 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8년간 연평균 13%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김, 라면, 과자, 빈과류 모두 다 성장을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컨펙셔너리나 과자 카테고리가 전년 대비 무려 42%나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실제 K푸드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식품 수출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요. K과일이라고 불리는 배, 딸기, 포도가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과일들은 굉장히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 나라에도 자기들 배 있고 딸기 있고 포도 있을 텐데 K 과일은 뭔가 조금 품종이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고급져 보이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실제로 매년 두 자릿수씩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숫자들이 다 굉장히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K-웨이브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K-뷰티에 대한 인식조사 통계를 좀 추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K-뷰티 같은 경우는 수출 성장률에서는 지금 중국 수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 규모 자체는 감소했지만 대중국 의존도가 3년 사이에 50%대에서 30%로 내려가면서 보다 다양한 국가로의 확대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진정한 K-뷰티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K-뷰티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보면 좀 현지에서의 시각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뷰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신뢰도 면에서 보시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1년 새 가장 크게 성장을 하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태국도 살짝 등수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생각보다 중동이나 남미 쪽에서 굉장히 K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미국 역시 긍정 응답률이 증가하면서 이제 거의 상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보시면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주요 서유럽 국가에서는 여전히 K-뷰티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화장품 수출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K-뷰티에 대한 인지도야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높겠지만 그 신뢰도나 호감도 면에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수치를 조금 더 세대별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동남아 대표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보다 젠지들이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젠지 소비자의 K-뷰티 선호도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구매 파워를 갖고 있는 그래서 트렌드를 실제로 주도하는 그 젠지 소비자들의 가치관이나 소비 패턴에 따라서 K-웨이브, 한류의 타깃 국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종합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류 지수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표한 한류 지수도 이런 통계 자료와 한류 현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을 제가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아쉽지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한류 비즈니스의 우선 타깃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밀려나 있다는 점, 이미 한류가 성숙한 이 빨간색 국가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성장을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점, 그리고 중동 남미 국가들이 동남아 못지않게 한류를 통한 비즈니스 포텐셜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도표 정중앙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미국에는 이제 정말 제품력을 더해서 공을 들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요 4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로모니터가 정리해본 K-웨이브 인덱스인데요.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주요 국가 지역을 제가 이 레벨에 따라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여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그냥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알고 있는 정도. 대다수의 유럽 소비자들이 이 K-웨이브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진입에 요즘은 이제 로제 아파트가 또 굉장히 열의를 하고 있고요. 2단계로 레벨업이 되면 이제 BTS도 알고 블랙핑크도 알고, 그래서 K-팝 좋아하고 한국 음식은 매워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K-웨이브에 스스로 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보통 미국 소비자들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이제 난이도가 확 높아집니다. 한국인들의 그 몇 가지 라이프 스타일들을 따라하고 싶어 해서 한창 한국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 중인 동남아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따라하기 퀘스트를 다 완료하고 나면 마지막 4단계는 한국에 직접 여행 와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고 다 같이 인생 네컷 찍고 호텔에서 주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편의점 털러 가고 이런 뭔가 체험을 새롭게 해보고 싶어하는 동남아에서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몰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무의식적인 진입 단계에서 관심 단계에 이르는 유럽이나 서구권 국가 소비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와닿은 표현이었는데, 한 번도 한국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만큼 한국 음식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독성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칭찬일 텐데, 현재 한국 기업이나 정부 미디어들은 이 중독성에 막 맛들인 그런 소비자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트에서는요, 아직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그 소비자들에게 좀 포커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레벨 1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품 부분에서 보면 유럽 현지인들은 사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식사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그 집밥을 대체할 만한 편의성도 굉장히 우수한 간편식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이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연평균 14%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간편식 시장이 한국의 시장 규모보다 10배 이상 큰 국가입니다.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간편식 시장이 연평균 한 9% 정도 성장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이제 더 다양한 메뉴들을 원하게 됩니다. 이국적인 메뉴, 특이한 음식, 식재료가 낯설어서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기는 어려운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간편식 메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안 음식이라든지 멕시칸 음식, 모로칸 음식,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2024년 글로벌 식음료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시였습니다. 스위트와 스파이시의 합성어인데, 매운맛에 대한 경험이 없던 서구권 소비자들이
이 매운맛을 즐겨보기 위해서 단맛과의 조화를 만들어낸 건데요. 네, 한국인들은 접해보신 한국인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긴 하던데 어쨌든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져가는 이 타이밍이 매운맛으로 알려진 K푸드에게는 분명히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트렌드의 흐름을 타고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안 인스파이어드 푸드, 아시안 인스파이어드 레디밀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유럽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국적인 메뉴나 아시안 메뉴에 대한 관심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게 특별히 한국 음식인지 태국 음식인지 베트남 음식인가 뭐 중국에서 왔나 그 메뉴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낯설었던 아시아의 음식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아직은 딱 그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추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고추장이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한국 전통 소스고 발효 식품이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아시아의 매운 소스 그거 외에는 사실 뭐 별다른 다른 키워드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런던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 전문점 와사비에 있는 고추장 연어구이 누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뉴질랜드 더니든 시골 마을에서 제가 직접 주문해서 먹어본 컬리플라워 고추장 햄버거입니다. 네, 이 연어와 누들 그리고 햄버거 안에 있는 이 소스들이 이걸 직접 현지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케찹이나 뭐 데리야끼 소스 말고 약간 크리미한데 매운맛이 나는 그런 좀 처음 보는 소스가 들어가 있구나 정도를 인지하는 거지 이 소스가 한국의 전통 소스인지 고추장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레벨 1 국가에서는 K-웨이브가 이제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K-팝을 좋아하고 내가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해서 실제로 한국 음식을 정말 내 돈 내고 사서 먹어본다거나 한국에 가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으로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는 단계. 이게 한류를 바라보는 현지 소비자들의 냉정한 현 주소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나마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아시아 음식이라면 라면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라면도 그들에게는 그냥 아시아 음식이지 K푸드로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는 대만, 중국, 일본 라면 브랜드의 인지도가 한국 라면보다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 간편식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한 끼로서 이 인스턴트 누들을 선호하면서 글로벌 라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스턴트 누들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23년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전체 라면 시장이 한국의 라면 시장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당 소비 금액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미국은 인당 연간 라면 소비 금액이 아직은 $10가 채 되지 않지만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라면 시장의 덩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라면 수요 증가가 한국 라면 시장의 한국 라면 기업들에게는 분명 기회인데요. 글로벌 주요 라면 회사들 점유율 보시면 제가 점유율까지 직접 가져오진 않았는데 1, 2, 3, 4위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국내 그 해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내 주요 라면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K-웨이브 한류 열풍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 한국 라면 브랜드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맛이 좋아서인 건지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미국 시장에서는요. 미국 소비자들이 인스턴트 누들을 구매하러 마트에 갔을 때 누들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아시아 라면 브랜드들 중에서 딱히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이 라면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가 되는 것, 즉 메인 채널에 잘 유통이 되는 것이 현재 K푸드 확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몇 가지 아시아와 관련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나라 사진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네, 우리는 아시안이니까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딱히 이 사진이 한국 사진인지 일본 사진인지 베트남 사진인지 크게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동 문화나 지중해식 식단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 중동 문화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문화인 건지, 지중해식 식단이 어떤 나라의 식단인 건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뭔가 성공한 K something, K 땡땡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한국만의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것, 색다른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현지인들에게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카테고리들이 보통 K 땡땡으로 성공을 많이 합니다. K 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K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K 패션은 한국인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션 업계, 액세서리, 신발 브랜드들이 한국 브랜드가 아니지만 한국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내세워서 그들의 스타일을 상품화하는 게 K 패션의 핵심인 겁니다. 결국 유럽,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소비자가 K 웨이브로 지금 무의식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현지 브랜드라는 것을 막 강조해서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한국에서 왔잖아, 이걸 먼저 들이밀기보다는 현지 소비자들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과 아이템을 파고 들어야 한다. 그렇게 현지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이 노출이 되었을 때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이 한류를 통해서 한국 브랜드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아시아 브랜드들보다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산업에서 이 한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업된 아시아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이 탐구와 몰입 단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K-웨이브가 지금 실제로 각종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국가들하고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조건 한국 브랜드인 걸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한국 아이돌, 배우들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용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K-웨이브는 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성공이 검증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누구나 활용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웨이브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통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문화가 아닙니다. 즉 K-웨이브가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현지 기업들과 K-웨이브로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K-콘텐츠나 엔터 산업에서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동안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식품 기업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과자 기업인 나바티인데요. 아예 최근에 출시한 쿠키에 한국어로 고구마라고 굉장히 귀엽게 디자인을 했어요. 앰버서더는 엔하이픈이고요. 두 번째 코피코 캔디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최근에 K 드라마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PPL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138% 정도 매출이 증가했는데 한국은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이 코피코 캔디 매출의 2%가 채 안 돼요. 즉, 이 코피코 캔디 입장에서 한국은 전혀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 K 드라마에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몰빵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하드캔디 시장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드라마의 PPL을 통해서 인도에서는 30%, 대만에서 50%, 말레이시아 93%, 필리핀에서는 116%,
등 이 K-드라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들에서 지금 기대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에스에답 인도네시아 라면 브랜드입니다. 그동안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모델이었다가 지난해 안효섭 배우로 모델을 다시 새롭게 발탁을 해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사실 식품, 뷰티, 패션 거의 대부분이 다 K-웨이브 굉장히 친화적인 국가, 대표적인 국가예요. 근데 라면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현지 인도푸드가 거의 라면 시장을 도미네이트하고 있다시피 하고 얼마 전에 브랜드 앰버서더도 뉴진스로 새롭게 발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지 기업들도 굉장히 야무지게 한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라면이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200% 이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 자체가 현지 브랜드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선전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주는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동남아 주요 국가의 소주 시장은 볼륨 기준으로 무려 121%나 성장을 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 100%, 무슬림 국가인데도 인도네시아가 182%, 말레이시아에서는 241%씩 성장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소주는 이미 서민들의 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소주 열풍은 당연히 한국 드라마의 그 초록색 병 이 상징인 한국 소주가 일으켰지만 문제는 이 열풍이 이제는 현지 기업들이 카피한 소주로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에도 불닭 카피 제품들이 있고 유명한 K 브랜드들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소위 짝퉁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주는 합법적인 로컬 현지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으로 태국에서 2017년도까지 진로 소주가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계속 로컬 소주들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23년 기준으로 태국 소주 브랜드인 건배 소주가 56%, 선물과 태양 소주가 합쳐서 24%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소주가 한국 문화라는 건 현지인들도 다 알고는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이미 로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해요. 인도네시아 소주 시장도 아직까지는 진로가 아주 조금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5년 만에 점유율이 거의 3분의 1 토막 나다시피 했고요. 로컬에서 만든 바람소주, 뱃소주, 대박소주 등이 지금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5%가 무슬림이잖아요. 그 인구들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소주를 마시고 싶어 한다라는 걸 감안하고 기업들이 할랄 소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더라도 그래서 내가 술은 못 마시지만 이 K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꼭 소주를 마시고 싶다라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간파한 겁니다. 이렇게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한류의 옷을 입고 최고 성과를 내고 있는 이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 한류 모델 기용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 파고들었다. 그래서 성공한 키워드를 좀 보실 수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K 드라마에 꼭 나오는 장면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바이럴되는 건데 먼저 삼성 핸드폰, 그리고 디지털 도어럭, 3번째가 소주 마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디지털 도어록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지 소비자를 겨냥해서 단순히 한국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류 트렌드를 통해서 현지 소비자를 가장 잘 아는 현지 기업들이 현지 맞춤 전략을 세우면 앞서 보셨던 라면이나 소주 시장처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해외 진출에 고무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통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경험적인 유통. 지금 보시는 곳은 K3 마트라고 하는 곳인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해외 어디에나 있는 한국 식료품점이 아니고요. 동남아시아 20여 개 도시에 50개 정도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로컬 프랜차이즈 편의점입니다.
로컬 편의점이지만 일반 편의점하고는 다르게 섹션별 안내가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제품의 50% 이상을 한국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 드라마를 보시면 이 아시아 팬들이 가장 설레는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 점에 착안해서 현지에서는 한국식 편의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당연히 여기서 한강 라면도 팔고요. 치맥도 할 수 있고 김밥, 떡볶이 같은 스트리트 푸드도 파는데, 즉 한국 식품을 단순히 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제품이 한국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스타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K푸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제공하는 유통 전력의 또 다른 핵심은 그냥 경험이 아니라 경험의 본질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서브웨이가 2000년도에 실적 악화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K 드라마에서 PPL이 하도 이제 많이 나오면서 다시 서브웨이가 인도네시아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때문에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반미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비즈니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프랜차이즈인 서브웨이가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브웨이가 K 드라마 덕분에 다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추구하는 전략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이 퀴즈 냈더니 너무 어렵다고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다고 하던데, 정말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원하시는 국가와 산업에 대한 저희 유로모니터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했는데 차은우 씨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들려가지고요.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고유명사. 그 남자분. 네. 자, 한국에 오면 현역 군인을 제일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아닙니다. 네. 남성은 맞습니다.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부장님이요? 실장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장님. 어떡하죠? 보고서를 꼭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답은 오빠입니다. 네, 오빠. 은우 아까 차은우 맞추신 분, 저희 직원분 계시면 명함 좀 받아놔 주시겠어요? 저희 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은우 오빠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서브웨이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K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오빠와 함께 서브웨이에서 알콩달콩하는 그 K 드라마를 따라하고 싶은 거다.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그 본질을 서브웨이가 파악을 하고 오빠 세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비오빠 챌린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직역하면 뭐죠? 오빠 되기입니다. 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빠 사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류를 사랑하는 관광객들한테는 한류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라이프, 그게 꼭 한복 입고 경복궁 가서 사진 찍고 김장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컨셉을 경험으로 제공한다라는 것, 그걸 잘 찾아낼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K-웨이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경험 외에 전형적인 유통 전략에서 필요한 것은 앞서 무의식 진입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접근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식품 수출에서는 냉동, 냉장 제품들로 지금 인기가 확대가 되면서 한국만큼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오프라인 채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비용 문제죠. 근데 비용을 막 투자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뷰티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관이나 K뷰티 섹션을 만드는 게 유통사에게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인지도를 넘어서서 제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K뷰티 섹션이 있는 그 유통 채널을 소비자들이 일부러 찾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식품의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현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푸드 수출 고려하실 때 보통 유럽은 냉동식품 시장 규모도 크고 인당 소비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로 유럽으로 진출할 때 그럼 냉동식품 가지고 진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은 유통사의 PB 제품도 워낙에 많고 또 확고한 그 탑 브랜드들이 냉동고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 낯선 한국 브랜드가 그러니까 뚫는다는 것은 비용 대비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라면 카테고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결국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카테고리별로 어떤 접근성이 필요한지를 다각도로 고려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K-웨이브를 위해서는 지역별 한류 난이도에 따라서 제품력을 갖추는 게 또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인 진입 단계에 있는 국가 소비자들은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브랜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아시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국 브랜드에 대한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 못지않게 이 제품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또 요즘에 생활용품이나 패션 같은 데서는 중국 침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만이 갖고 있는 제품력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뷰티 같은 경우에는 뭐 쿠션, 스틱, 니들샷 이런 게 또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맷과 기술력이 실제로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글로벌 소비자들은 이 K-뷰티를 J-뷰티나 심지어 프랑스 뷰티보다도 훨씬 더 믿을만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 브랜드여야만 해라는 소비자의 그 깊은 충성도가 현재 K-뷰티를 예전보다 더 안정감 있게 이끌고 있는 건데 식품에서는 이런 신뢰가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대 이상의 K푸드로 떠오른 품목이죠.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이유들로 기업들이 굳이 헬시푸드로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음에도 현지 소비자들은 스스로 건강한 식품 그렇게 제품력을 인정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설문조사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맛도 가격도 아니고 건강 이슈가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건강 이슈 중에서도 알러지 여부나 뭐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인가 여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런 영양 성분이나 특정 식단에 필요한 클레임을 강조하거나 한국 농산물들이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맛과 이미지를 이런 제품력으로 어필하는 꾸준한 노력이 지금 K푸드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현지 소비 트렌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신규 브랜드로 진입하기에 그곳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 쓰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스터디가 결국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많은 K푸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실 때 저희 유로모니터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이 QR코드 통해서 오늘 자정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발표에서 오늘 들으신 것처럼 보다 냉철한 현지 시장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시거나 또 그 외에 유로모니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QR코드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